혹시 삼성그룹의 핵심 삼성전자 임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럼 삼성전자 최고위 임원이 되면 한 해 연봉을 얼마나 받을까요? 근데 그런 전직 최고위 임원 중에는 삼성그룹 2인자 자리를 무려 14년 동안이나 해가지고 재산이 1조 원 넘는다, 이런 평가를 받는 분도 있어요. 오늘 주제랑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아무튼 최근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죠. 근데 이분을 두고 너무 칭송 아니면 비판, 이렇게 평가가 양극단으로 갈리는 것 같아서요. 오늘은 그런 제3자 얘기보다는요, 고 이건희 회장이 직접 남긴 육성을 많이 최대한 들려드리려고 해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요.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해서 말하는 걸 예언이라고 하죠.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럼 이제는 고인이 된 고 이건희 회장이 과거에 미래를 두고 했던 얘기들은 얼마나 들어맞았을까요? 오늘 저랑 같이 퍼즐에 맞춰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는요, 본인이 입버릇처럼 말했던 인류, 삼성을 세계적인 인류 그룹으로 이끈 이건희 회장의 예언입니다. 아까 삼성전자 임원이 몇 명이나 될 것 같냐고 했잖아요. 몇 명일까요? 10명? 작년 기준으로 900명에 육박합니다. 삼성전자만 900명. 이재용 부회장이 졸업한 경복고등학교의 1, 2, 3학년 전체 학생 수랑 비슷해요. 학교에 있는 애들이 다 임원인 거지. 아이 뭐 강상무, 어이 김전무, 부사장. 그러면 삼성그룹의 전체 임원은 얼마나 될까요? 2,000명 가까이 돼요. 지금 이 건물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삼성 임원이라는 거죠. 전체 임직원은 약 17만 명이나 돼요. 계열사 약 60개, 작년 매출이 315조 원. 왜 이런 얘기들을 길게 하느냐, 상관없을 것 같은데 한번 유심히 들어보세요. 내 자신이 완벽하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나도 실수를 많이 해보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고, 요 조직, 요 회사라는 게 나쁜 쪽 5%와 좋은 쪽 5%가 어느 쪽으로 어느 사람이 잘 되느냐, 어느 사람이 출세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90%는 그쪽으로 다 따라가요. 요 몇 명이야, 몇 명? 응? 그럼 삼성이 뭐냐 이게? 나는 요 몇 명, 두서너 명, 5명만 집어낸다 얘기. 앞으로 집어내고 잘하려는 사람, 잘 가려는 사람 5% 쪽으로만 쫙 밀어주고 가면 된다 이게. 자, 여기서 잠깐 아까 말씀드린 삼성 최고위 임원 연봉요. 작년 기준으로 삼성전자 김기남 부회장이 34억 5,100만 원, 김현석 사장이 25억 7,800만 원, 고동진 사장이 28억 2,800만 원, 이상훈 사장이 31억 3,500만 원. 근데 뭐 삼성 최고위 임원은 휴일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테니까 일당으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시급으로 따지면 80만 원? 다른 대기업들보다 훨씬 많은 편인데 이렇게 주는 이유가 있겠죠. 보세요. 그 수많은 직원들, 임원들, 회장이 일일이 선택하고 알 수가 없겠죠. 하지만 핵심 임직원, 키맨들은 직접 선택할 수 있잖아요, 회장이. 아까 고 이건희 회장이 말했던 잘 가는 사람 5%, 그 선택받은 사람들이 성과를 내고 또 삼성이 인류를 유지하는데 그룹에 명운이 달려있으니까 많이 줬던 거겠죠. 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삼성그룹을 한번 보자. 국제 경쟁력, 어느 나라에 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단 한 가지, 반도체, 그것도 메모리 한 가지다 이게. 그 외에는 전부가 국제 경쟁력에서 전부 1.5료에서 2.5료. 삼성그룹도 크고 한국도 어느 정도 커졌으니 이제는 요 시점에서 이런 약속을 하고 이런 수준으로 인류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다. 굉장히 신중히 생각하고 검토해보고 연구해보고 확인해보고 여러 가지 실험해보고 확인 다 해보고 다 해본 결과가 이거다 얘기야. 그 와중에 진공관이 나와서 또 인류의 문명이 달라졌다. 반도체가 나와서 또 전혀 달라졌다. 여기에 컴퓨터가 나와서 더 달라졌다. 앞으로는 한없이 달라진다. 이때가 1993년이에요. 물론 삼성이 그때도 휴대폰 사업을 잘했었고 반도체 산업도 순항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삼성은 당시에 국내에서도 재계 서열 1위가 아니었어요. 세계적으로도 보면 특히 전자업계에서 미국 기업, 일본 기업들이 막 날아다니고 있었죠. 그때 막 소니 하면 막 이럴 때였거든요. 막 저기 멀리 있는 것 같았어요, 일본 기업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면 인류가 되지 않겠냐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키맨들과 함께 삼성 반도체 사업은 세계 정상에 섰고요. 휴대전화는 어땠어요? 특히 애플이 스마트폰 아이폰을 내놓은 다음에 세계 굴지의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픽픽 쓰러졌거든요. 근데 삼성은 따라잡았죠. 단지 따라잡은 데 그친 게 아니라 스마트폰 세계 인류 회사로 성장했죠.
그리고 아까 일본 기업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았다고 했잖아요. 뭐 이거는 약간 예언 계열은 아니지만요. 고 이건희 회장이 자신의 학창 시절 초중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를 일본에서 보냈거든요. 근데 아주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곳 사람들한테 차별과 무시를 받았다고 했던, 또 삼성이 과거에 여러 분야에서 기술 지원을 요청해야 했던 이건희 회장 스스로가 저만큼 앞서 나가는 나라라고 했던 그 나라에 대해서 나중에 스마트폰 반도체 아주 정상에 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은 힘이 좀 빠져버린 것 같고요. 자, 느낌이 어때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요, 과거에 국내외에서 여러 삼성 임직원들을 만나고 회사들 가보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제가 전에 가졌던 선입견, 과거에 했던 예상과 완전히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고 이건희 회장 발언에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되는 민족이다 이게. 근데 왜 이때까지 안 됐느냐? 모든 나라와 군사 정권과 핵일 정권과 이상한 것들이 끼어들어서 잘 가자 하는 사람을 눌러왔다 이게. 핵일화는 절대 안 된다. 군사 문화, 독재 문화 절대 오래 안 가더라. 독점 절대로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삼성그룹이 국내 대기업 최초로 1957년에 신입사원 공채를 실시한 기업이거든요. 참고로 당시 1000명 지원에 27명이 합격했어요. 왜? 삼성 직원이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뭐 어떤 스펙을 가졌다,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런 예상.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뭐 일부 학교 출신만 많을 것 같다. 근데 오히려 삼성이 딴 데보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삼성에서 막 잘 나가는 사람들 서로 잘 알 것 같죠. 근데 직원들이 서로의 프로필을 잘 몰라요. 제가 어느 학교 나왔대, 제가 고향이 어디래, 뭐 이런 거 진짜 잘 모르더라고요. 심지어 근처에서 근무하는 임원들도 서로의 프로필을 잘 모르더라고요. 물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또 최고위층 임원들끼리는 뭐 그렇진 않아요. 서로 아는데, 다만 아까 고 이건희 회장의 발언에서처럼 어떤 획일화를 지향하자, 학벌, 출신 이런 거 따지는 거 좀 지향하고 일에 집중하자, 이런 측면이 있었던 거죠. 영향력을 발휘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의외의 얘기가 나옵니다.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온갖 묘수를 짜내고 또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걸 생각해보면 완전히 의외일 수 있는 얘기예요. 전문 경영인이 뭐 이상적이다. 오나 경영인이 이상적이다. 다 엉터리다. 가장 우수한 경영자가 제일 좋은 경영자야. 이게 오나건 전문 경영 관계없어. 가장 지도자 자격을 가진 지도자가 가장 우수합니다. 이 지도자를 많이 키워내자 하는 게 기업이다. 기업. 물론 아시다시피 고 이건희 회장 시대의 삼성이 꼭 이 발언대로 움직이지만은 않았죠. 그리고 국정농단 사태 연루 등등 각종 정경유착 의혹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한 걸 수도 있겠지만요, 이재용 부회장은 자녀들에게 경영권 승계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적도 있죠. 이것도 고 이건희 회장의 예언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걸까요? 물론 이건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요. 그리고 모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총수가 있는 재벌그룹 대기업에서는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도 한번 고려해볼 만해요. 그게 뭐냐면 총수 일가가 임직원들을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임직원들, 최고위 임직원들이 거꾸로 막 총수 일가의 행동을 좌지우지하기도 해요. 그게 말이 돼? 이게 뭔 소리야? 이런 거예요. 사업이 그렇게 다양하고 계열사가 그렇게 많고 임직원 수가 그렇게 다 많은데 총수가 일일이 그걸 다 알고 챙기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핵심 인재들, 키맨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 세력을 형성해서 정보를 꽉 쥐고 있고 사업은 다 알고 있고 그걸 회장한테, 총수 일가한테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면 아주 극단적으로 말해서 회장이 일종의 허수아비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 그런 측면이 있어요. 최근에 만났던 어떤 대기업 총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핵심 인재들이 나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주고 있는 건지, 자기 사업부, 자기 부서, 자기 팀에 맞는 자기네들 이익에 맞는 정보만 가려서 주고 있는 건 아닌지 항상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 근데 판단력이 뛰어난 총수면 그걸 뭐 제대로 골라낼 수 있겠지만 100%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거고, 또 만약에 뭐 능력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진짜 끌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총수 일가가 여러 명이다. 후계자가 누가 될지 모른다. 각자가 줄을 대고 있는 총수 일가족 한 사람, 이 사람들이 잘 돼야 자기 자리도 보전되고 자기 사업도 계속 커나가고 조직도 커지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모시는 총수 일가족 중에 한 사람이 경영권을 갖도록 막 싸움을 조장한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총수가 나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 나 지켜보고 싶다, 최대 주주로 남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물러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모시는 분이 물러가면 내 자리도 없어질 수 있으니까. 아무튼 이재용 부회장이 아버지 시대와는 다른 모습을 좀 보이면서 진짜로 경영권 승계 안 하려나? 저 발언이 재판 앞두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진짠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 진짜 아버지 때랑 좀 다르거든요. 막 공개석상에서 발언도 많이 하고 막 특이한 곳에서 막 나타나고 사진도 찍고 찍히고 뭐 대통령 앞에서 막 웃고 있고 말도 많이 하고 기차역 앞에서도 막 나타나고, 회사에서는 나 탄다고 회사 엘리베이터 잡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한대요. 수행원도 없이 혼자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출장 짐도 막 자기가 끌고 다니고 운전도 막
직접 하고 과거의 삼성그룹 총수들에게는 절대로 보기 어려웠던 그런 행보들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물론 뭐 나중에 가봐야 알겠죠. 본인이 했던 이야기를 스스로 지킬지는 이걸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경영을 통해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에 디자인이 제일 중요해진다. 어쩌면 제일이라는 건 뭐 좀 극단의 얘기고 개성화로 간다. 개성화. 생산 공장은 자꾸 자동화해서 로봇화한다. 자기 개성의 상품화에 디자인화 인간공학을 개발해서 어떻게 하면 소량 다품종 고질 부가가치 제품이 자꾸 나가. 이건 영원해진다. 영원해져. 근데 이 얘기를 포함해서 앞에 들려드렸던 다른 얘기들에 묻어있는 자신감, 이건 어디서 나왔을까요? 뭐 돈이 많아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리고 고 이건희 회장은 자신이 그리고 삼성이 자신의 사후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상을 과연 했을까요? 사람 하나를 평가를 해도 10년, 20년을 보고 평가를 하라고 하는데 기업 그룹의 평가를 하려고 하면 과거 30년간 해온 걸 평가해봐라 이게야. 김우중이가 어떤 사람이냐, 정주영이가 어떤 사람이냐, 이병철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게 다 나와요. 응? 용인에 땅 사가지고 뭐 했느냐, 투기했느냐, 부동산 했느냐, 응? 수원에 50만 번, 60만 펴가지고 뭐 했느냐, 전자공장 다 세워보니 지금 땅이 모자라가 또 기흥에다 또 30만 원 또 샀다 이 말이야. 어때요? 삼성에 대한 평가, 자신에 대한 평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으니까 이재용 부회장도 곧 회장 자리에 오를 거예요. 뭐 이걸 녹화하고 편집하는 사이에 회장 자리에 추대될 수도 있겠죠. 이건희 회장도 1987년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타계한 지 25분 만에 사장단 회의에서 회장으로 추대됐었으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고 이건희 회장은 24살, 이재용 부회장은 23살의 아버지 회사에 들어와서요. 각각 45세 회장, 52살의 회장이 되는 셈이겠죠. 고 이건희 회장은 회장 자리에 30년가량 있었고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시작인 셈이죠. 자,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세계 각지에 나가면 한국인의 자부심이 된다는 삼성. 이재용 시대를 맞은 삼성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한국인의 자부심이라는 그 위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은 영원하냐? 안 영원하다 이 말이야. 실천 안 하면 안 돼. 실천. 아무리 발상 좋아도 거기서 만족하느냐 아니. 만족하는 사람은 이대로 있으란 얘기야. 강제도 아니야. 만족 안 하는 사람은 만족 안 할 것 같은 사람은 한번 바뀌어보자. 이거를 결국은 누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만 안 돼. 내가 하나면.